자, 1번 문제부터 순서대로 할게요. 자, 1번 문제가 if와 weekday를 사용하는데 어려운 문제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weekday라는 함수가 뭐 하는 함수인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weekday라는 함수는 날짜에 해당되는 요일을 숫자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여기다 놓아주시고 날짜를 놓아주시고 이제 방법을 놓아주면 얘는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을 숫자로 돌려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방법 1은 일요일부터 1, 2, 3, 4, 5, 6, 7을 돌려주고요. 방법 2는 월요일부터 1, 2, 3, 4, 5, 6, 7로 돌려주고요. 방법 3은 월요일부터 0, 1, 2, 3, 4, 5, 6 이렇게 돌려주는 방법을 정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weekday라는 함수를 정확하게 알고 쓰셔야 돼요. 자, 이 문제에서는 반납 예정 일자를 구하는 작업을 하는데 반납 일자는 요 대여일에서 5일 후에 반납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통상적으로 는하시고 대여일자 더하기 5 하게 되면 얘가 반납일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어진 내용에서 반납일자가 주말인 경우에는 월요일로 반납일자를 바꿔서 표시하는데 요일 계산 시 월요일이 1인, 월요일이 1번이 되는 거는 방법 2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if와 weekday를 사용하는데 얘가 중첩 if 함수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이 반납일자가 되면 월요일에 반납을 하고 일요일에 반납일자가 되면 월요일에 반납하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 경우에는 그냥 그 날짜에 반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납일자를 구해서 그 날짜에 해당되는 요일이 토요일이에요. 그럼 월요일로. 일요일이에요. 그러면 월요일로. 평일이면 그 날짜에 반납하는 중첩 if 문제예요. 그러면 이 반납일자의 요일을 먼저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일. 그래서 b 플러스 5가 되어 있는 곳에다가 weekday를 놓으시고 앞에다가 weekday 놓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월요일이 1번이 되는 건 2번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월요일부터 1, 2, 3, 4, 5, 6 토요일에 해당되고 6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는 지금 내가 반납 일자를 구하는 작업을 해서 지금 날짜 셀 서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6이라고 안 보이고 1900년 1월 6일로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럼 얘가 6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시고 이 내용을 채워봤더니 이렇게 반납 일자에 해당되는 요일이 번호로 나왔어요. 먼저 얘가 토요일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는 6이 토요일이에요. 월요일이 1번이니까 는 6이 토요일이에요. 그리고 엔터에서 true, false를 확인하면 첫 번째 대여일자가 토요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true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중첩 if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복사를 하셔야 돼요. if 놓으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컨트롤 C로 조건을 복사하시고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토요일이면 월요일날 반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여일자 더하기 5일이 반납일인데 이날이 토요일에서 더하기 2를 해서 월요일에 반납을 할 거야.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책의 정답에는 7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7이 나온 게 여러분들 힘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름 상자에서 if 함수를 추가하시고 컨트롤 V를 한 다음에 이번에는 7을 넣어서 일요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납 예정일을 똑같이 대여 한 칸 밑으로 내리시고 참일 때 이게 7이면 반납 예정일에다가 이날이 일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하기 2를 해서 월요일에 반납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이 일요일이 아닌 나머지는 대여 일자에다가 그냥 더하기 5하는 형태로 반납 예정일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라서 여러분이 작업하면서 잘 기억해서 사용을 해주시고, 자, 다 나왔습니까?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클럽이 대전이면서 포지션이 수비수인 선수들의 평점의 평균을 구하세요. 그럼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우리는 함수에서 count if s와 average if s 두 개가 나와 있는데 average if s를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수점이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에서 한 자리 보셔야죠. 반올림이니까 라운드를 써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는 average if가 들어오면 s가 들어왔을 때는 계산할 범위를 먼저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average if다. 그럼 여러분들이 함수를 기억하실 때 계산할 범위가 나오고 조건을 비교할 범위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건 1이 정확하게는 따옴표 안에 이제 들어가는 형태예요. 근데 우리는 마법사를 쓰니까 따옴표를 안 넣고 자동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위 2, 조건 2 이렇게 124개까지 나열되는 형태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버러지 if를 사용하면 계산할 범위가 먼저 잡힌다는 거. s가 없으면 계산할 범위가 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 기억을 해주세요. 에버러지 if가 아니라 sum if s를 쓰라고 할 수도 있어요. sum if s와 count if s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도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내용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평균을 구하세요. 근데 에버러지가 안 나오고 에버러지 if가 안 나오고 sum if와 count if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로 나누면 그게 평균이잖아요. 원래 평균이란 작업이. 그래서 sum if 나누기 count if로 푸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sum if 나누기 count if 하세요. 그러면 요걸로 푸시면 돼요. 그래서 sum if 나누기 count if 문제도 한번 나올 거예요. 자, 평균을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average if s를 넣어주시고, 자, 능하시고 average if s. 자, 마법사 들어가면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average range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산할 범위, 평점의 평균을 구할 거 여기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건을 비교할 범위, 조건. 우리는 지금 대전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범위는 포지션에서 누구를 찾아요? 수비수를 찾아서 평균을 구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조건을 만족하는 평균. 그럼 7.16이 나왔나요? 자, 그러면 그 결과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한 자리로 표시하세요. 소수점 자리는 표시하는 자리를 나타내 줘야 돼요. 그래서 반올림이니까 라운드 넣어주시고 커서 왼쪽 마법사 들어가서 한 자리 표시해 주세요 하고 1을 쓰셔야 돼요. 1. 그러면 평점이 7.2가 구해집니다. 되셨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라지와 스몰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라지라는 함수는 몇 번째 큰 수를 구하는 거예요. 스몰은 몇 번째 작은 수를 구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형태는 범위와 번째를 주어지니까 우리는 라지와 스몰 작업, 라지 빼기 스몰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납품 총액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최대값이라고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맥시멈 쓰시면 안 돼요. 원래 최대값을 구할 때 쓰는 게 맥시멈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라지와 스몰을 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라지를 쓰니까 첫 번째 큰 수를 찾아야겠구나 하시고 는 LA 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첫 번째는 범위를 주어주시고 두 번째는 번째예요. 그러니까 최대값이라는 건 첫 번째 큰 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2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첫 번째 납품 총액의 가장 큰 수를 구했어요. 그 다음에 최소값을 구하는데 미니멈 쓰는 게 아니라 스몰을 사용하라 했으니까 첫 번째 작은 수를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범위를 지정하시고 2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126만 5천 원이 나왔네요. 126만 5천 원. 자, 4번 문제는 추주와 에버러지와 인티저를 이용해서 학점을 주어주는 문제네요. 매일 15선 매일 하고 있으면 충분히 사용했겠죠. 여기서 기억할 건 여러분들이 인티저라는 함수의 의미가 작은 정수라는 거. 그래서 얘는 4.7이 들어오면 얘가 4가 되는데 작은 정수는 마이너스 값일 때 그 내용이 변경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가 5가 되는 게 작은 정수예요. 그래서 인티저를 이용해서 평균값의 소수점을 버리고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처리하는 추주 함수 문제예요. 자, 문제를 보면 과학기술 문화예술 역사 철학의 평균이 1이면 D, 2이면 C, 3이면 B, 4이면 A. 그럼 추주함수에 의해서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정하는 거고 우리는 선택 번호를 먼저 구하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선택 번호는 평균을 구해서 소수점을 잘라버리는 작업을 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게 편할 수도 있어요. 학점 범위 잡고 어디서 하라 했어요? 홈에서 자동합계 목록에서 평균, 그러면 평균을 이렇게 쭈루루 구해주잖아요. 자, 평균을 아무튼 구하시고, 자, 소수점을 정수일 때는 잘라버리는 걸 하는 거예요. 음수일 때는 작은 정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NT 넣어주시고, 이것도 귀찮으면 인수가 하나짜리도 커서 왼쪽으로 올렸다 마법사 들어갔다 그냥 나오면 돼요. 그럼 가로를 딱 쳐줘요. 그러면 얘가 학점이 구해졌어요. 그럼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처리하시면 되겠죠. 추주함수 넣어주시고 커서 왼쪽 마법사 들어가서 1일 때 D, 2일 때 C, 3일 때 B, 4일 때 A라는 학점을 표시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확인하시고 이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네요. 자, 2회차의 5번 문제도 어려운 문제라 그랬어요. 어려운 문제. 자, 여기에서는 vlookup과 left, mid 함수를 사용하니까 뭐 특별히 함수를 정리할 건 없겠네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뭐냐 그러면 날짜는 수험번호에 여기 앞에 4개를 뽑아서 날짜로 4글자를 표시하고 종목 번호는 여기 수험번호에 여기에 있는 5번째에서 하나를 뽑아서 그 값이 1이면 워드, 2면은 커말 1급, 3이면은 커말 2급으로 표시하세요. 그 수험번호 표시하는 형태가 101 빼기 커말 1급으로 표시하는 얘는 어떤 형태냐면 vlookup을 쓰면서 문자열 결합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문자열 결합. 그러면 먼저 수험번호에서 왼쪽에서 4개를 뽑아서 시험을 보는 날짜를 넣겠습니다. 그러면 left를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수험번호에서 왼쪽에서 4개를 뽑아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날짜가 나왔는데 이 날짜에다가 이제 문자열 결합 작업으로 AND 따옴표 빼기 따옴표로 결합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V룩업과 결합 작업이 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다시 채워보면 1002 빼기가 된 거예요. 1002 빼기. 그러면 우리는 수험번호에서 5번째에서 하나를 뽑아서 여기에 있는 번호에 해당되는 종목을 요 뒤에다 결합할 거예요. 그러니까 AND를 넣어주시고, 자 V룩업을 써야 되는데 찾으려는 값이 수험번호에서 5번째 하나를 뽑아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미드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미드를 하시고 수험번호에서 5번째에서 하나를 뽑아주세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하나가 뽑혀요. 최신 기출문제 8회 작업하고 있습니다. 8회.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이 문제가 어려운 게 이거라 그랬어요. 자, 는에서 미드 작업을 해서 요 1이 나오면 이 1, 레프트, 라이트, 미드에 뽑힌 거는 뭐라 그랬어요? 문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얘하고 똑같아야지 우리가 V룩업의 찾기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는 하시고 주소를 이렇게 찍어봐요. 그러면 얘가 하나는 문자인데 얘는 숫자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얘가 false가 나오는 거예요. false. 그러니까 우리는 못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문자화된 숫자로 바꾸는 방법이 곱하기 1을 해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문자화된 숫자가 숫자로 바뀌어서 처리가 됩니다. 그럼 얘가 false에서 true로 바뀌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지금 우리는 수험번호에서 5번째에서 하나를 뽑아서 지금 2를 뽑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2를 뽑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하고 이 1이 틀려요. 얘는 문자 1이고 얘는 숫자 1이에요. 그래서 얘를 숫자로 바꾸어서 찾으러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2를 하고 V룩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볼 땐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곱하기 2를 하면 문자화된 숫자가 숫자로 바뀐 상태가 되고 요 앞에서 이제 V룩업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V룩업. 그 다음에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 그 범위에서 2열에서 뽑는데 1, 2, 3 숫자가 오름차순되어 있으니까 1을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얘는 1, 2, 3이라는 숫자가 다 존재하니까 0을 써도 답이에요. 그래서 얘는 0을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하면 이 내용들이 이렇게 완성돼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요 value라는 함수가 있어요. value. 이게 문자화된 숫자를 숫자로 바꿔주는 함수인데 이 문제에서 value라는 함수가 사용이 되면 이게 쉬운데 이게 없어요. 그 다음에 value라는 함수가 지금 2급 출제 기준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급에서도 이런 유형이 나오는데 곱하기 2를 하거나 value를 사용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 상시 4회에서는 1번하고 5번에는 별표를 해 놓으시고 1번과 5번은 여러분들이 틀릴 확률이 아주 높은 문제에 해당이 돼요. 그러나 2번과 3번과 4번은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